웹1, 웹2는 문서들의 연결망이었는데요. 웹3부터 프로그램들의 연결망이 된 거예요. 프로그램 아시죠? 이렇게. 금성에서 온 지은이. 화성에서 온 AI 민현이야. 안녕 얘들아.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목요일마다 함께 할 거니까 반말에 익숙해져야 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컨셉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왜 우리가 웹3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결국 우리는 웹3라는 거를 이제 유저 컨트롤드 인터넷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플랫폼,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구글이든 플랫폼에 우리가 한 사람의 유저로서 했던 게 웹2라면은, 그치? 웹3는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컨트롤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요약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 같이 요즘 AI들 무섭잖아. 그치, 엄청 무서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할 게 없는 것 같고 막 종속되는 느낌. 종속되는 느낌. 그 종속되는 느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웹3라는 거지. 그게 웹3다. 라면은 사실 요즘 이 회의감에 빠져있는 MZ세대들을 비롯해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데 나는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눈이 번뜩이게 뜰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 같기도 해. 일단 웹1, 웹2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까지. 그렇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뭐 1, 2가 있었기 때문에 3이 오는 거잖아. 맞아. 그치?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니들이 내 나이를 눈치챌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게 KT 있었다고 하더라고. 왜 모른 척하지? 그 왜 약간 컴퓨터 같이 생긴 모델을 받아갖고 거기 까만 화면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뭐 내가 뭐 이렇게 보스 연습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 M 해가지고 들어가고. TCP, RP도 쳐봤어 나. 진짜? 심지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쳐봤고 아직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거기에 뭐 커뮤니티 같은 거 접속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웹원인가? 그게 웹1이지. 웹2는 이제 결정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떠올리면 돼. 아, 이건 쉽다. 기계. 이제 더 이상 URL을 치지 않고 앱으로 들어가잖아, 인터넷에. 거대 플랫폼들이 프로토콜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걸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검색하던 세대였다면은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유튜브 눌러서 스크롤하면 돼. 뭐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 보면 돼.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준,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말한 종속적으로 만들어준 게 이제 웹2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웹3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분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인터넷에 바로 접속해서 그 뒤에 플랫폼이 없어도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가르쳐 준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그러면 유저에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 돌아간 거잖아. 그 컨트롤이 돌아간 것부터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게 웹3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웹3와 오픈 프로토콜이야. 오픈 프로토콜. 듣기만 해도 뭔가 듣기 싫어지는 그런 단어야. 오픈 프로토콜이 뭐냐? 오픈은 알잖아. 오픈은 오픈. 설마 그것도 모를까? 오픈. 열려있다. 열려있다. 클로즈. 닫혀있다. 인터넷은 프로토콜의 모임이야. 먼저 컴퓨터들이 있겠지. 컴퓨터들이 있어. 그럼 이 컴퓨터를 랜선으로 연결했는데 그러면 내가 컴퓨터 A에 접속 D에서 A를 찾아갈 때 IP라는 게 필요한 거야. 주소. 컴퓨터를 연결할 때 IP가 필요하다.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건 이런 것들. 맞아. IP, 주소.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알아야겠다. 그래서 너는 201.111.8.7 이런 식의 주소를 주는 거야, 숫자를. 그치. 이런 프로토콜이 하나가 있고. IP를 만들자. 이게 프로토콜이 하나다. 그치. IP, 주소. 여기 지금 P가 프로토콜이라는 거지. 그리고 TCP. TCP는 여기서 이제 패킷을 보낼 거잖아. A에서 B로. 그러면 보낼 때 패킷의 모양이 어떻고, 만약에 내가 패킷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송에 관련된 프로토콜. 패킷이 뭐야? 패킷은 데이터를 끊어가지고, 분절해서 딱딱딱딱. 우리가 전체 데이터 뭐 100메가야. 100메가가 그냥, 자, 여기 100메가 그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패킷 단위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패킷을 받았니? 응, 받았어. 받았니? 응, 받았어. 못 받았네. 그거 다시 줘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프로그레스 바가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 필요하고, 이 TCP와 IP가 웹1과 웹2에서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프로토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블록체인을 지워버려요. 지워버린다. 모든 오해의 근원이. 블록체인이란 단어가 오해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런 강의들을 보면은 블록체인의 원리를 자꾸 설명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듣기 싫어지는 거야. 맞아. 귀에서 뭔지도 피가 날 모르게 것 같고.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개념이 아니야. 블록체인은 하나의 기술적 선택. 하나의 그냥 선택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였냐는 거야. 블록체인을 왜 도입했냐. 목적을 알아야 된다. 목적을 알아야겠지. 그런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블록의 체인 구조로 하면은 조합했다 해가지고 만든 게 블록체인인 거잖아. 웹3로 가려면 뭐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블록체인이 나온 건데 그게 뭐냐는 거야. 웹3와 웹2가 달라지는 게 뭐냐, 뭘 만들고 싶은 거냐, 그 만들고 싶은 게 뭘까?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모두의 탈중앙화된 인터넷을 만드는 거. 인터넷을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네. 그리고 기술적 용어로는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인터넷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 컴퓨터는 사실 이렇게 생겼다. 이게 뭐지? 헤드가 있고 테이프가 있고 약간 막 타자기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테이프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얘가 이거를 읽었다 썼다 썼다 하는 게 컴퓨터야. 읽어서 계산해서 다시 쓰고 읽어서 계산해서 다시 쓰고 이게 컴퓨터인데 요거를 이제 만들려면은 꼭 맥북이나 이런 걸 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야말로 테이프가 있고 읽었다 썼다 하는 기계야. 실뜨기 하는 거 같이 생겼지. 그야말로 테이프랑 읽었다 썼다 하는 게 저게 컴퓨터라는 거야. 그 아래 거는 엄청 큰. 되게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 혹시 알아? 아니? 그 사람 누구지? 몰라? 셜록. 셜록? 앨런 튜링. 알지? 연기한 튜링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이게 튜링 머신이야. 튜링 머신. 튜링 머신이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레고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 컴퓨터라는 거는 지금 레고로 만들었고 테이프로 만들었고 여기 복잡해 보이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 맥북처럼 만들 수도 있고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거잖아. 튜링 머신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한 건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 인터넷으로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어? 그치, 여기서 헷갈려. 컴퓨터들의 연결망이 인터넷이잖아. 컴퓨터가 있어. 일단 컴퓨터가 있었어. 얘를 연결했어. 근데 이게 인터넷이잖아, 그럼. 그니까. 인터넷인데 얘를 컴퓨터로 만들어 보자. 인터넷을 컴퓨터로 만들자. 컴퓨터로 인터넷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또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무슨 궤변인가? 이거를 이해해야 웹3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인터넷 같은 게 많아지고 그걸 연결하면 되겠네. 이런 지금 동그라미로 묶은 요게 많아지면 그것들을 연결한 게 인터넷 컴퓨터겠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전에 이게 컴퓨터라네. 테이프 있고 헤드 있는 거. 이걸 만들어 보자는 거지. 인터넷으로.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게 약간 블록체인 닮지 않았어 아까? 닮았네. 여기가 이제 블록체인. 테이프가 있어야 되잖아. 테이프를 인터넷으로 만들어 보는 게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요 헤드는 우리가 1, 0이 이렇게 바뀌는 요 행위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르죠. 컴퓨터를 그냥 쓰지 왜 이렇게 컴퓨터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개별 컴퓨터보다도 느린 되게 느린 컴퓨터를 왜 또 만드냐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가 웹2 시대에는 우리가 뭔가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성향이 강하고 우리가 웹3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자주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웹3라고 했잖아. 그럼 이 인터넷 컴퓨터가 느리지만 탈중앙화나 우리 모두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긴데. 그렇지. 컴퓨터를 여러 개 써서 테이프를 만들면은 그냥 하드디스크 하나에 넣는 것보다 속도는 엄청 느리겠지. 하드디스크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쪼개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걸 저장하는 거야. 걔를 사람들이 너 장부 똑같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깨지기 힘든 부수기 힘든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러면 웹은 뭐야? 웹 문서의 거미줄이다. 문서의 거미줄. 그러니까 인터넷은 컴퓨터를 연결시켰잖아. 얘는 문서 다큐먼트들을 연결시킨 것이 웹이다. 그러면 다큐먼트를 연결시키는 게 더 클까?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게 더 클까? 다큐먼트를 연결시킨 게 더 유용하겠지? 컴퓨터를 연결시켜놓으면 뭐해? 그 안에 뭔가 볼 게 있어야 되잖아. 볼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 안에 다큐먼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이 문서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게 웹이다. 그러니까 컴퓨터들을 연결시켜 놓고 그 연결망을 통해서 문서들을 자유롭게 주고받게 하는. 그치.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게 아까 TCP/IP였는데 그거를 문서들을 요걸 활용해서 이걸 통해서 만든 게 이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렇게 되는 거지. 문서들을 연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그 위에 하나를 더 올린다. 오, HTTP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 프로토콜의 그치. 하나네. 프로토콜의 하나인 거야. 웹 1, 웹 2까지 문서들의 연결망이었는데 웹 3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웹3는 뭘 연결하는 거였지? 웹 3는 인터넷 컴퓨터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의 연결망. 아, 프로그램들의 연결망.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웹 1이 더 기반 기술이니까 사이즈가 더 클 것 같은데 웹 2가 훨씬 커졌어 이제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원래는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문서를 연결시켜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구글이 다 관리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는 더 큰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웹2 기업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웹1과 공존은 하고 있지만 그냥 내가 다 할게. 점유하는 느낌. 점유율이 점점 높아. 너네는 내 발 아래 있다. 뭐 이런 느낌. 프로토콜이 이제 잘 안 보여.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프로토콜도 소프트웨어고 프로토콜도 변한다는 거야. 마치 멘틀, 지각처럼. 지각. 변한다. 끊임없이. 한마디로 더 좋은 게 나오면 갈아탈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거네. 그러면 우리가 이 인터넷 역사가 몇십 년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거야, 이 사실을. 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이라고 부른 게 이렇게 활발해진 게 얼마 안 됐거든. 그치, 1990년대 정도. 그니까. 야, 근데 엄청 빠르게 변했잖아. 마치 과거 얘기하는 엄청난 막 그치. 선사시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래서 인터넷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보이는 걸 자꾸 인터넷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인터넷인 것 같은데요. 맞아. 구글이 인터넷인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가 인터넷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데 인터넷은 이 밑단부터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되는 구조인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프로토콜들의 모임이다. 와, 그럼 새로 정의를 내려보면 인터넷은 프로토콜들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프로토콜들의 뭔가 모임. 굉장히 동적인, 정적이지 않은. 그래서 요 아래에 계속해서 새로운 게 생겨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이건 좀 새로운데 하는 게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AI 네트워크 AI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민현아, 그러면 이제 웹3는 요 도식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CPU, 메모리, 스토리지 컴퓨터가 있고 그 안에 아까 문서가 있댔잖아. 그래서 이 문서를 HTTP라는 프로토콜을 연결시킨 데가 이게 웹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웹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웹3는 이 EVM이라는 이게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거야.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이 안에 문서가 아니라 버추얼 머신을 넣어버렸어. 문서가 아니라 머신을 넣어버렸다. 그리고 이 머신들끼리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는 거야. 프로그램을 사실 실행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컴퓨터가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인터넷도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 기능이 없단 말이야. 그 프로토콜이 없어. 여기 지금 CPU랑 메모리가 있는데 얘는 사실 거의 안 써. 그냥 문서만 저장하는 거 보여주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네. 이 스토리지 대신에 머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래서 거지? 요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버추어 머신을 넣어가지고 머신. 프로토콜을 확장시키는 거지. 이제 문서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좀 같이 해봅시다. 확장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해보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냐면 아리까리 해가지고 머신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기계, 그리고 요즘은 기계하면 예전에 그 고철 덩어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를 빨리빨리 돌리고 생각하는 느낌 이런 게 좀 들거든? EVM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확장성이 정말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 그렇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된 거야. 문서들의 연결망에서 프로그램들의 연결망으로 전혀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 네트워크인데 AI 네트워크는 여기가 이제 GPU 클러스터 이런 개념까지도 들어가는 거지. GPU 아까 여기 클러스터. 보면 CPU, 메모리 이런 걸 좀 프로그램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잖아. 근데 GPU 클러스터, A100, 요즘 H100, 핫한 요즘 GPU. 엔비디아 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엄청 데이터 센터 크잖아. 그치. 그런 것도 이제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AI 네트워크다.
정리하면 웹3는 뭐 스테이플 인터넷, 프로그래머블 인터넷, 인터넷 컴퓨터, 블록체인 컴퓨터 다 이런 표현들이 쓰면 된다. 근데 민현아, 네가 지금 인터넷 컴퓨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지만 조금 쉽게 감성적으로 오늘 배운 거를 기반으로 웹3는 뭐다 뭐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면 조금 더. 웹3는 프로그램들의 연결망. 프로그램들의 연결망이다. 웹2는 문서들, 웹1, 웹2는 문서들의 연결망이었는데요. 웹3부터 프로그램들의 연결망이 된 거예요. 프로그램 아시죠? 이렇게. 괜찮네. 그래서 이 플랫폼과 유저의 릴레이션십은 이런 커브를 그렸거든요. S자 커브. 초반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없어. 우리 유튜브 구독자 수처럼. 우리 많아.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근데 초반에는 조금밖에 없어. 하긴 우리 앞으로 더 클 거니까 지금 초반이야.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점점. 구독자 수가 또 이렇게 뭐 100만 명 이렇게 가면은 또 이렇게 이제 정체가 되는 정체하지. 맞아. 요거는 보면은 처음에는 협력을 한다. 이렇게 먹고 살 게 잘 없을 때는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협력을 해. 그러다가 이제 다 먹었으면은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협력 구도에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이 오픈 프로토콜이라는 게 힘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 관계였다가 나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거 나오면서 넷스케이프를 쫓아내는 거야. 처음에 좀 같이 합시다 하고 옐프랑 같이 리뷰 같은 게 필요하잖아. 레스토랑 리뷰. 옐프랑 하다가 그냥 우리가 할게요 하고 또 쫓아내. 이거를 베이트 앤 스위치 문제라고 부르거든. 협력하다가 경쟁하고 협력하다가 경쟁하고 이런 구조가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탈중앙화나 이런 인터넷을 얘기를 할 때 백과사전이랑 위키피디아 비유를 되게 많이 써. 이 두 개를 만드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최종 아웃풋은 비슷하잖아. 백과사전, 지식을 검색하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전문가들을 쫙 모집해. 몇 명, 무슨 분야는 누가 써주시고 어떤 교수님이 써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만들어서 CD롬 구워가지고 30만 원이요 이렇게 팔아. 지금은 이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 위키피디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누가 백과사전을 사. 그런데 이게 만들기가 위키피디아를 만들려면은 이걸 만드는 거야. 다른 처음에는 컨셉을 이렇게 출시를 해. 누구나 와서 수정할 수 있고 지식을 여기다 모아봅시다 이러면서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 막 협력을 하다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지. 흔히 말해서 프로덕트 크리에이터 핏이고 프로덕트 마켓 핏이 두 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위키피디아에 글을 써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치.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 백과사전을 만들 때는 이렇게 쭉 전문 지식을 넣으면 읽겠지 하고 프로덕트 마켓핏만 찾으면 돼. 보통은 그냥 크리에이터를 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크리에이터니까 보통. 내가 만들면 너넨 읽어. 막 이런 느낌? 음식점인데 음식점을 내가 요리를 잘 만들면 얘네가 먹겠지. 오겠지. 그럼 내 요리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저 1차원적인 생각만 하는, 사실 그것도 힘들지. 그렇게 해서 좋은 제품 만드는 건 힘든데, 이거는 요리가 있는데, 요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서, 이 셰프가 일단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모여들고 거기서 요리를 만들어내니까 그 요리가 또 맛있어요. 이중 구조. 그러네. 그러니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요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맛없을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구나.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이런 제품은 자주 등장을 안 하는 거. 이게 딱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좀 어렵다.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다르다. 그 하나의 제품이 아니야, 제품. 오픈 프로토 제품이 아니다. 제품이 아니라 동적으로 변하는 프로세스다.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프로토콜 작업인데 웹3는 지금 프로토콜 전성시대다. 다들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AI 네트워크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뭔가 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이유가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일을 2배로 해야 된다. 먼저 AI 네트워크를 개발자들이나 창작자들이 쓰게 하고 그게 써서 만들어낸 게 B앱이라고 하지. 덱을 먼저 만들어내면 그게 또 만족스러워야 되고 이중 구조를 띄고 있는 거야. 쉽지 않지. 쉽지 않은 이거를 하고 있구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의 특징 요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오픈 프로토콜을 로드맵 이런 거 쓰잖아. 막 블록체인 만든다, ICO 한다 하는데 쓰잖아. 뭐 자기네들이 뭐 생태계를 만들어서 뭐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1, 2, 3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된대. 그런 거 이제 믿지 마라.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말만 해놓는 걸 주의해라.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에 관심을 가질 때는 항상 롱텀으로 롱텀으로. 롱텀으로 접근을 맞아. 해야 되고. 여기서 너가 그 예전에 얘기해준 거 있잖아. 구글 IPO 레터. 그치. 구글 IPO래. 구글이 대표적으로 프로토콜에 기대어서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 구글은 웹 1 기업이야. 오래됐어. 되게 오래됐어. 웹 2 기업이 아니라 웹 1 웹1이야, 때부터 진짜. 했던 기업인데 구글의 생각은 되게 단순했어. HTML 페이지 아까 문서들의 연결망이 막 늘어날 거다. 그거는 우리가 늘리는 거 아니고 인터넷이 늘어날 거니까 문서가 늘어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검색 엔진만 잘 만들면, 프로토콜을 잘 지켜서 검색 엔진만 잘 만들면 이 모든 문서가 다 우리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기업인 거고, 그 프로토콜이 그럼 성장하게 계속 도와주면서 이렇게 같이 합을 맞추면서 협업하면서 이렇게 해서 성장을 시켰을 거잖아. 이렇게 좀 불완전한 지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시킨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얘기 들으니까 구글이 뭐 엄청 지금 성장했으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끄덕여지는데 사실 누군가는 X 소리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IPO 레터에 보면은 long term, in the long run. Google is not conventional company 막 이런 글이 있어. 컨벤셔널 컴퍼니가 아니다. 롱텀 뷰를 우린 가지고 있고 이런 프로토콜로서 성장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